바나나 NL이라는 게 노트북 LM에 갖다 쓴 건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포맷의 이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형태로 해서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그 템플릿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까 바나나 NL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에서도 되고요. 슬라이드에서도 되고요. 동영상도 됩니다. 개별체는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32개를 추가했죠? 네, 3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티타임즈에서 CES 2026에 대한 부분을 올리신 부분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제 거에 CES 2026 티타임즈를 노트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요새 클릭 수가 줄었군요,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요새 뭐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LLM 툴을 제외하고 가장 유용하게 쓰는 AI 서비스가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노트북 LM을 꼽으실 것 같은데요. PC 시대 때 파워포인트나 엑셀처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노트북 LM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노트북 LM의 마녀라고 불리신다고 하는 김민정 퍼브 AI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트북 LM 잘 쓰시고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왜 천사 아니고 마녀입니까? 아무래도 독하게 쓰기 때문에 마녀라고 하지 않을까요? 독하게 써서요. 지금 노트북 LM이 정말 기능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얘를 다른 애랑 엮는다거나 이 안에서 뭔가 창의적으로 쓰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요. 노트북 LM 대체 어떤 툴인 겁니까, 이게? 가장 큰 목적은 이게 방대한 지식을 좀 구조화하고 학습 도우미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명확한 학습 도우미라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좀 초반에는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습만 한 뿐만 아니라 쓰는 방법에 따라서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툴들과도 연계를 해서 더 많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확장되어 있는 정보들과 구조화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 LM을 사용하신 창 열어보면 3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 패널이 소스라고 해서 그 자료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채팅입니다. 이 소스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내가 질문이라든지 아예 노트북 LM이 중요한 포인트를 적어줍니다. 그 기반으로 채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편이 이 소스들을 가공합니다. 예를 들면 오디오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만들거나 슬라이드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안에서는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포그래픽 기능이 또 부과가 되고 나노바나나 기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디자인 퀄리티 좋은 슬라이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 좋은 퀄리티 있는 소스를 확보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더 좋은 게 생겼습니다. 서치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제미나이에 있던 그 서치 기능이 노트북 LM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서치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보면 딥 서치도 가능하고 패스트 서치도 가능해서 패스트 서치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앱에서 하게 되지만 딥 서치를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긴 해요. 어떨 때는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서치를 할 때 제가 이제 정해주는 거죠. 노트북 LM을 그래도 한두 번 써보신 분들은 그치, 노트북 LM의 장점은 일단 소스들을 잘 갖고 와서 그 안에서 대답하게 하는, 내가 정보를 좀 컨트롤하고 정확하게 좀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노트북 LM 아닌가라고, 그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활용 면에서 하나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가면은, 이사님께서는 이걸로 포스터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하신다면서, 행사하면은 영상 제작부터 포스터 그다음에 홍보물 이런 거 다 이걸로 만드신다면서요. 네, 저 과천과학관에 거실하고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누리호 발사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기사들을 사이트에 가서 스크랩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얘를 이제 설명해 준 행사를 진행하실 거니까 홍보하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뽑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들을 다 집어넣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행사에 두고 있는 간단한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 만들 때는 저기 인포그래픽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동영상 안에 나노바나나 BL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아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노바나가 있어서 괜찮지만 다양한 템플릿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롬프팅이 다 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쓰게 되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클레이라는 그 템플릿 사용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얘가 올록볼록 시각화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잘 맞게끔 되어 있어서 과천과학관의 그런 누리호에 대한 설명 이벤트 행사를 하는 그런 포스터로 사용하시라고 이제 그걸 뽑고 그걸 다시 가져가다가 제미나이에 넣어서 제미나이한테 이 유사하게 해서 4컷 뉴스로 만들어줘. 라고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컷 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가져가서 제미나이한테 하게 되면 왜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미나이나 챗GPT는 검색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을 잘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네컷 뉴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기 위해서 내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네가 좀 먼저 뽑아줘라고 하면 여기서도 뽑아줍니다. 노트북 LM에서 네컷 뉴스의 이미지 프롬프트 아예 뽑아서 왜냐면 그 안에 문구들이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제미나이로 가서 뭐 네컷 뉴스를 뽑기도 하고 뽑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오라든지 소라투라든지 아니면 그룹 같은 데 가서 영상으로 하게 되면 잘 만들어줍니다. 무슨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이거 갖고 저기에서 절로 네, 가고. 그래서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각자 잘 쓰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 L은 창작은 잘 못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해야 될 경우는 고퀄리티 소스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 정보들을 뽑아내고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더 영상을 더 만들고 싶거나 개별 영상들을 만들고 싶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합한 그룹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리스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툴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툴들을 하나를 쓰기보다는 다양하게 쓰게 되면 더 잘 나옵니다. 여기에 슬라이드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슬라이드로 되게 잘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슬라이드 만들지 않고 컨텐츠만 뽑아서요. 그 컨텐츠는 이제 거짓이 없는 컨텐츠니까 그걸 제미나이의 캔버스로 가져가서 슬라이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건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는 구글 닥스로 보낼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는. 구글 닥스로 보내버리면 거기서 다시 PPT로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재 노트북 LM에서는 슬라이드 정말 예쁘게 나오지만 편집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토샵이라서 옮겨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포토샵 옮겨가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또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스크립트만 뽑아가지고 제미나이에 가서 캔버에 가서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현재 저는 슬라이드 그냥 여기서 합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이제 목적에 맞게끔 컨설팅용으로 만들고 싶으면 맥킨디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 하얀색 바탕에 강조 글자는 블루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뽑아줍니다. 또 더 신기한 건 이걸로 코딩도 하신다면서요? 사실 코딩하는 툴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클로드라든지 챗GPT에서 코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커서로도 합니다. 네, 오픈 코드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다들 잘하니까요. 근데 그 코딩을 해왔지만 거기가 보안의 이슈도 있었을 거고 우리의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체적인 보안 규정이라든지 내가 만약에 커서를 하겠다라고 하면 커서의 기본적인 그 프레임에 대한 공식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식 자료를 가지고 와서 노트북 LM에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API 가이드라든지 이걸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건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못 찾으면 찾아달라고 또 노트북 LM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챗GPT에서 만약에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 코드를 집어넣고 이 코드가 지금 공식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상의 위반은 없는지 다시 검토해줘. 그리고 보안의 위험은 없는지 API 규정은 적절한지를 확인해줘라고 하면 얘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맞게끔 다시 코드를 수정해줘라고 하면 그렇게 코드를 해주는 거죠.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이라는 공식적인 문서 안에서의 보는 거죠. 비교 분석을 합니다. 항상 소스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스가 있으면 여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문서들도 결국은 이걸 근거로 해서 굉장히 정확도, 거기에 구멍들, 뭐가 누락됐는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히 뽑아주기 때문에
거기서 뽑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스템들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커스터마이즈,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표준 문서에 해당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코드에 대한 걸 넣는다고 하면 아마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순식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지만 내가 했던 것들이 적어도 오류는 없이 또 특히 보안 이슈 같은 게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넣어놓고 같이 검증을 하게 되면 크로스 체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정확한 매뉴얼을 가져놓고 이것이 거기서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 정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잘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코드를 짜기 전에 이 공식 매뉴얼에 근거해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줘라고 하면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감사 역할 같기도 하고 원래 이게 AI의 좀 부족한 부분을 결국 사람이 보면서 메꾸는 건데 그 메꾸는 역할을 노트북 LM이 되게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이 결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검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검수 전까지의 단계에 시간을 세이브해준 역할을 보시면 되고 늘 AI의 모든 산침을 최종 책임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들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지금 뭐 코딩도 얘기하고 포스터를 뭐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회의에 대비하기도 하고 지금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조합하다 보면 지금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소스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 제가 노트북 LM 초반에 좀 쓰다가 귀찮아서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 같으면은 이걸 소스를 하나하나 제가 넣어야 돼서 URL을 따서 넣어야 되고 뭐 유튜브도 어떤 거는 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좀 쓰다가 그냥 다른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스를 굉장히 라이브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던가 이렇게 소스 넣는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편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개발자들의 실험 정신으로 해서 각자 개발해서 구글의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LM4 유튜브라는 크롬 확장자가 있습니다. 크롬 확장자를 저희가 브라우저에 설치해 놓으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채널 밑에 그 마크가 뜹니다. 클릭하게 되면 자기의 노트북 LM의 창이 뜨거든요. 거기서 기존에 있는 창에 넣고 싶으면 기존 걸 선택해도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새 노트북 추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 노트북 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노트북 채널에 들어갑니다. 채널이 들어가요? 네, 노트북에 링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채널을 통째로 가져가는 크롬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채널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티타임즈에서 CES 2026에 대한 부분을 올리신 부분 있죠. 티타임즈 안에서 그 채널만 제가 통으로 몇 개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전체로? 네, 그렇게 해서 가져다가 제 거에 CES 2026 티타임즈를 노트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채널 분석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네. 그래서 강수진 박사님 프롬프트 채널도 따로 있고, 맞아요. 김덕중 소장님 거 따로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 했던 걸 전체를 다 긁어갈 수가 있습니다. 티타임즈 전체도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는 하나씩 팔이 있다 보니까 50개 혹은 2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채널끼리만 일단 해놓고 만약에 채널 간의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할게요. 제미나이에서 내가 했던 그 채널들을 있는 노트북이 있잖아요. 제가 티타임즈를 다 모아놓은 노트북을 가져다 주고 또 뭐 다른 분 거를 갖다 놓고 그 안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걸 머지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던 것들이 이제 없어졌고 초반에는 웹사이트를 긁어다가 붙이고 유튜브를 같은 게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그때 쓰면서 그래서 똑같은 URL인데 왜 꼭 분리해서 하나씩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URL로 해당하는 거는 한꺼번에 이제 다
유튜브도 구분 없이 그냥 웹사이트는 이제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확장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되게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유튜브를 말씀 주셨는데 뭐 레딧이나 뭐 스레드나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에 대한 것들이 있고 댓글들이 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괜찮은 것들은 이제 가져오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카피를 해서 갖다 넣으면 깨지잖아요. 엄청 깨지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근데 그거를 깨지지 않게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원본에 있는 저작자 그리고 밑에 댓글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웹 클리퍼 하는 기능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노트북 LM에서 어떤 기능이 나왔는 것들에 뭐 레딧에 좋은 기능 설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했었던 댓글이 있다. 그냥 그거 확장자로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거 선택하면 되거든요. 선택을 딱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노트북에 어디에 넣을 거니라고 해서 노트북 LM에 추가하는 창이 오른쪽에 뜹니다. 그러면 기존 게 넣어도 되고 제가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도 됩니다. 이처럼 노트북 LM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X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구글의 공식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은 글을 올립니다. 이거 해보니까 불편하다. 뭐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언어는 안 되네요, 이 기능이. 이것도 해주세요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이건 언제쯤 될 거는 그 개발자 분들이 다 하세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서 그걸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함, 개선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그 사이트에다 올리시면 이제 그걸 보시고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 실험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안 제품 아니지만 그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류 없이 그런 릴리즈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능들이 사용자 중심 친화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스가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확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면은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 지금 소스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방법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소스는 지금 현재는 제가 기존에 로컬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왔지만 만약에 소스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항상 노트북 LM 첫 스타트가 소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웹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미나이에서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티타임즈에서도 성과 관리에 대한 HR에 관련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티타임즈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 주신 그 확장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상태인 거죠, 브라우저에? 네, 깔려 있습니다. 아, 맞네요. 확장 프로그램이. 네, 저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떠 있네요, 위에 딱 들어갈 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어가시면 제가 개별처는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크리에이트 뉴 노트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노트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채널로 돌아가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기존 노트북에 들어갈래? 새로 만들래? 라고 물어봅니다. 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일단 임의를 만들게요. 32개를 추가했대요? 네, 여기에 지금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지금 보겠습니다. 3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 확장자를 선택하게 되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 띄우고 싶은 것을 제가 클립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확장자가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채널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래서 요새 클릭 수가 줄었군요, 저희가. 그런가요? 이렇게 그냥 다 볼 수가 있군요. 여기 안에 있는 개념들이 있다고 보면 여기서 대화를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걸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채팅을 하셔도 되는데 이 아이의 되게 좋은 설정 중에 하나가 맞춤 설정이라는 부분이 최근 50자에서 만자로 늘어났습니다. 그 안에 프롬프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잼스 쓰듯이.
예, 소스 기반한데 여기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 네. 보면 채팅 설정이 있거든요. 네. 내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이고 네. 학습 관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얘가 맞춤 설정이 들어가면 내가 여기에 아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딩에 관련되어 하면 내가 20년 개발자로서의 코딩 고수야. 이 관점에서 분석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여기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보자라고 하면 철저히 거기에서 답변합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을 하게 되면 되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에 대한 공식 프롬프트는 구글에서 만들어서 지금 엑셀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배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배포가 될 텐데 그 페르소나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답변들이 그 안에서 되게 더 정확한 답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스들이 있잖아요. 마인드맵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내용들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32개 사실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 지금 32개는 크게는 결국 조직 문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6가지 캐테고리가 있고 이 안에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끝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누른 게 심리적 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눌렀더니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세라고 하고 맥락이 되어 있죠. 현대 조직 문화와 리더십에 대한 큰 맥락에서 논의하라고 되어 있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가서 요걸 카피하셔가지고요. 이 자료만 가지고도 내가 뭔가 퀴즈를 만들 수 있고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로 교육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슬라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전체적인 구조화도 있죠. 이거 자체로 해서 하나의 컨텐츠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쪼갠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기업의 자산으로 고유하게 두게 되면 엄청난 지식 라이브러리가 되고 특히 제조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제조에 오래 계신 분 30, 40년 된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책을 쓰라고 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작업장 같은 것들을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녹음 파일들을 여기다 다 넣으면 듣고 나서 얘를 마인드맵을 펼쳐놓은 다음에 하나하나를 그냥 컨텐츠를 뽑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이면 동영상을 사내에 지식 라이브러리에 놓고 신규 사원들이 들어왔었을 때의 학습 자료라든지 일의 업무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인드맵,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컨텐츠화하는 것들을 확장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실질적으로 교육 컨텐츠 업체들한테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텐츠 너무 많잖아요. 네. 이 컨텐츠 넣은 다음에 마인드맵으로 해서 분류한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다시 작은 컨텐츠로서 목적에 맞게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때도 여기 동영상 개요를 만드시면 되죠. 마인드맵 어디다 쓰나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예,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디자인을 그냥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나 NL이라는 게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도 그걸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GM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제미나이에 쓰는 거고요. 이게 지금 NL입니다. 바나나 노트북 LM에 갖다 쓴 건데요. 이거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까신 분만 저게 뜨는 거죠? 네,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로 갈 수 있게 저는 이제 미리 갖다 놓은 거고요. 제가 선호하는 것들은. 네,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포맷의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형태로 해서 얘를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즐겨찾기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노트 형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엑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면 이제 어디로 가냐? 공짜입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거죠. 예, 요거를 선택하시면요. 예, 이미 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프롬프트를 먼저 해놓고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달라. 물론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전 요걸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뭐 세로 모양, 가로 모양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셔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도 훨씬 더
있죠. 아까 바나나 NL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에서도 되고요. 네. 슬라이드에서도 되고요. 동영상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근데 그냥 누르시면 임의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연필을 누르셔서 네.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맞춤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템플릿 가져오셔가지고 하시면 되죠. 이젠 디자인은 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인포그래픽은 한 장짜리니까 템플릿이 쉬울 수 있는데 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막 20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템플릿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줘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미 가져온 거긴 하지만 네. 이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그냥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자세하게 있는 발표자로 네,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한 걸로 했을 경우는 가끔 이렇게 텍스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끔씩 텍스트가 깨지는 경우가 네, 네.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모드로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슬라이드 모드로 하게 되면 됩니다. 동영상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템플릿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템플릿인데요. 나는 여기 있는 템플릿 쓰지 않고 그 바나나 LL에 있는 템플릿 사용하고 싶어라고 하면 마찬가지 똑같이 여기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많은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엄청 많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까지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겠네요. 쓰시는 분들도 이게 확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달아서 쓰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능력치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X사이트나 네딧 같은 게 들어가면 개발자분들이 확장 프로그램 올려놨습니다라는 경험을 하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서 그거 보고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저도 링크드인에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구글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셔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냥 확장 프로그램 하세요라고 했더니 잘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는 걸 캡처하고 요거 클릭하시고 요거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 이제 레딧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노트북 LM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쭉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경우는 네. 클리퍼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해주신 원래 그냥 긁으면 다 깨지는 건데 재로 긁으면은 깔끔하게 분리를 해서 맞아요. 분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새롭게 하셔도 되고 새로운 노트북을 만드셔도 됩니다. 선택한 거를 클릭하시고 노트북 추가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노트북이 추가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볼까요? 여기인데 아까 그 템플릿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아까 바나나 비엘에서 가져온 걸로 했고 프롬프트는 그 심리 안정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그거 가지고만 정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그냥 구조화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영역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토론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지금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심리 안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부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고 이 질문의 답변이 굉장히 마음에 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리더가 자신 취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 마음에 드는 걸 다시 소스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소스로 가져가게 되면 퀄리티 든 답변이잖아요. 이걸 다시 얘를 소스에 다시 넣는다고요? 네, 그래서 지식의 무한 루프라는 개념이 바로 이 아이의 답변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GPT라든지 이런 답변들은 복사해서 다른 데 가져갈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 맥락 안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카피해서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메모장의 저장이라고 하면 스튜디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제가 보시면 구글 닥스로 보내도 되고요. 소스로 변환하게 되면 얘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기반으로 다시 이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돼서 더 지식에 대한 것들도 컨텐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스가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의 그 웹사이트를 넣어도 되고요. 소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넣어서 계속 메모장에 나온 걸 가지고 확장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브 코딩 관련된 거를 소스를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소스 추가를 메모에 추가를 하면서 굉장히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이브 코딩에서는 어떤 유리함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가져오기 전에 그때는 사용자 요건만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사내 챗봇을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그거 단순한 기능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 이걸로 만들 무슨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한 다음 얘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뭘 보완했으면 좋겠어라는 답변이 있잖아요. 그럼 답변을 다시 이렇게 갖다 넣으면 그 소스를 가지고 풍부해지면 이번에는 그냥 우리 사내 규정 챗봇이 아니라 이거는 리더들만 리더십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는 얘가 또 이 답변을 가지고 같이 온라인도 사내에 같이 쓰는 거니까 예, 그렇게 크로스로 체크해서 답변을 주더라고요. 훨씬 더 그 소스 하나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이런 뭐 챗GPT한테 시키면은 우리가 얘기하던 거 밖에서 갑자기 막 갖고 와서 하니까 이야기 맥락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는데 얘는 내 맥락 내에서 조금씩 더 붙여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오류가 없죠. 할루시에이션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거죠. 엄한 것들을 가져다가 테스트해보지 않고 그냥 내 목적에 맞게끔 그 안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 다시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에 가서 확장을 하는 부분 그렇게 확장을 시키고 확장된 걸 다시 일로 들고 와서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크로스로 체크하시는 훨씬 더 우리의 산출물들이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퀄리티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노트북 LM의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에서 이야기한 거를 티타임즈라는 걸로 하나의 페이지? 그러니까 쭉 지금 하나 만들어진 건데 티타임즈 2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얘를 엮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까 제미나이로 보내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미나이로 가서 제가 새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노트북 LM을 가져옵니다. 자, 거기서 제가 티타임즈 얘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고 싶은 게 요거를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져오고 싶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와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노트북 LM 하나당 200개 소스밖에 못 넣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 영상을 200개씩 나눠서 한 5개의 노트북 LM 이걸로 만든 다음에 걔 5개를 여기 불러오면은 저희 영상 다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조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나노바나나에서 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하거나 여기서 얘의 키 메시지를 15초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소라투에 만들 건데 그 영상에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여기서 프롬프트 뽑아서 소라투에 가서 입력하면 키 메시지 15초짜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영상 프롬프트 할 때는 막 되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마지막에 꼭 이제 영상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리고 소라투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프롬프트라고 하면 그냥 딱 바로 합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 할 때 바로 붙여넣기 프롬프트 하면 바로 나와서 소라투에 붙여넣으면 예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해서 제가 메인 주제랑 그리고 실제 리더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리더라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리더십 관련된 그걸 가져왔고 성과 관리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LM 하나에다가 우리 산업, 우리 아니면 회사에다 관련된 것만 이렇게 쫙 모아서 얘를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넣어놔요. 우리 핵심 사업이라던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우리 회사의 정보랑 새 정보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뽑아내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 맞게 계속 뽑아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뽑아주고 우리 회사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소스를 할 때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오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그 파일이 업데이트 되는 게 노트북 LM에 계속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동기화가 됩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일반적으로 이제 로컬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거나 웹사이트 걸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걸 가져오시는 건데 그 드라이브의 파일이 만약에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유된 걸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 보면 뭐랑 다르냐면
일반적인 소스는 소스를 삭제하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드라이브에서 가져온 것들을 보시면 동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얘를 누르면 네. 그 파일들을 동기화해서 얘를 계속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사내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만약에 회사의 사규나 규정이 업데이트 되는데 얘를 네. 동기화를 시켜 놓으면 그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저 버튼만 누르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채팅하거나 소스를 뽑아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정보들을. 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동기화를 많이 파일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네. 그 공유를 됐다는 거는 최신의 정보를 다 같이 받아서 항상 최적의 정보들로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동기화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 뭔가 프레임을 갖고 연결을 하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몫이었잖아요. 이걸 얘가 다 해주네요. 해주죠. 물론 해주죠.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손발에 노가다를 했다라는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저희 한 일주일 보고서는 찾는데 한 3일 걸리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이틀은 정리를 못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리의 구조화를 내가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많은 자료들을. 근데 자료 찾는 3일도 퀵하게 뭐 5분 이내로 할 수 있고 빠르게 하게 되면 네. 자료 찾는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걸 구조화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고, 자료를 뽑는 목적인데, 역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료를 가공할 것이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내가 뭐 재무관리자의 관점을 뽑을 것인지, 인사 담당자의 관점을 뽑을 것인지, 우리 팀장님의 관점 뽑을 것인지라는 그 결과물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명확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 그 내용물은 목적에 맞게 나올 거고, 그 목적이 내가 의도한 대로 맞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가지 않는지, 그걸 이제 비교하고 이제 최종 선택하는 게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노트북 LM은 매뉴얼들 다 넣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거든요. 자동차 매뉴얼 되게 두껍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노트북 LM에 넣어놓고 갖고 있다가 뭐 자동차 뭔가 안 될 때 그거 보시면 되고. 보험약관 이런 거에다 다 넣으면 되군요. 맞아요. 보험약관 같은 것들.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놔두셔서 하시면 되고, 아까 좀 크로스 체크할 때 그 매뉴얼만 제미나이에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한꺼번에 검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소름 돋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소스를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잘 넣을 것인가, 많이 또 내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랑, 뭐 채팅이나 이런 거 활용에 대한 중간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저기 마인드맵을 그려서 어떤 걸 필요한 걸 찾아서 또 내가 이거를 뭐 결과물을 내보낼 거고, 여기서 소스를 모으는 것부터 내보내는 것까지 지금 쭉 설명을 신경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걸 들었으니까 진짜 고수들은 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혹시 저희가 모르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3시간 동안 함께하는 라이브 실습 강연, 실시간 Q&A와 꼼꼼한 지도, 슈퍼워커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I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싶은 여러분,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개발 모르는 직장인을 위한 AI로 업무 자동화하기 라이브 실습 강연, 지금 바로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